수능특강 수2 6단원 레벨 3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한 번 끊었습니다. 레벨 2 문제는 앞에 영상에서 올려드렸고 따로 올려드렸고 레벨 3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난이도가 난이도가 쉬운 편은 아니니까 천천히 풀어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시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봅시다. 치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fx에 역함수가 존재하고 미분도 가능하다 그러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겠네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꼬불거리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렇게 꼬불거리면 안 된다. 즉 극값이 또는 극점이 존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은 역함수라고 하는 얘도 당연히 함수입니다. 우리 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함수의 정의가 뭐예요? x값이 한 개 정해지면 그에 따르는 y값도 한 개만 정해져야 됩니다. 맞죠? 자,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꼬불거리고 있다고 칩시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떤 y값을 하나 지켜볼 거예요. 그 y값을 만들게 할 수 있는 x값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개가 존재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나요? 이 x랑 y를 바꾸죠.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만약에 함수 fx 입장에서 얘를 이제 역함수로 볼 거예요.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이 상태에서 이 y값이 x값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x값들이 이제 y값이 되는 겁니다. xy를 바꿨으니까. 그쵸? 그럼 역함수 입장에서는 지금 x값 하나만 넣었는데 y값이 3개가 나와버리는 꼴이 되죠. 그러면 함수의 정의를 배신했기 때문에 함수가 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게 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극값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극값만 가지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러면 3차함수도 그냥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증가함수가 완벽하게 바뀌어서 함수가 가다가 뭐 이렇게 꺾이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증가만 할 거 계속 증가만 하고, 중요한 거는 감소만 할 거면은 계속 감소만 해라 이 얘기겠죠. 예.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까요? f2 빼기 f0은 마이너스 2분의 15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세요. a 플러스 b를 a하고 b를 적절한 값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우선은 미분이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f'x가 연속이죠. 이렇게 우리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x는 b에 따라서 f'x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의 식에다가 x에다가 b를 넣은 거, 아래 식에다 x에다 b를 넣은 게 서로 같아야 하니까 a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b제곱 플러스 b라고 우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fx를 한번 예상을 해볼 텐데요. f2 빼기 f0이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b라는 값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fx를 한번 추측해 봐야 어떤 fx가, 그러니까 x가 2일 때는 또 어떤 함수에 넣어야 되고 0일 때는 어떤 함수에 넣어야 하는지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방금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fx를 한번 구해보자 이겁니다.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x와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x를 각각 적분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 이렇게 적분상수가 붙겠죠. 아래 있는 애는 이렇게 적분이 되고 적분상수가 붙을 겁니다. 얘는 x가 b보다 작을 때고요. 얘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그럼 방금 했던 말을 돌이켜보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f2를 구해야 되는데 b 값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2를 어디다가 넣어야 되는지 내가 결정할 수가 없겠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자, fx에서요. fx가 얘는 1차 함수입니다. 위에는 아래 있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를 먼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3차 함수 그리려면 마이너스 3차니까 이런 식으로 생길 겁니다. 그쵸? 조금 더 넓게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생길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 극값을 가지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요? 자, 우리는 fx 이전에 f'x를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얘가 0이 나오는 값은요, 당연히 0과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입니다. 부호가 완벽하게 변하고 있죠. 그러면은 아래 있는 이 함수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다만 우리는 x는 b보다 큰 데에서만 이 3차 함수를 그리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b라고 하는 애는 이 오른쪽에서 결정이 되어야 x는 b보다 큰 데만 함수를 그려낼 수 있게 되므로 함수 fx가 여기 오른쪽 부분만 그려지게 될 거예요. 만약에 b를 중간부터 잡게 된다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 또는 여기서 잡게 된다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왜? 역함수가 존재해야 하니까. 자, 그러면 함수 b라고, x는 b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져가야만 3참수를 가져가야만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그 왼쪽 부분에서는 누가 올까요? 여기 위에 있던 요 1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다가와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미분이 가능해야 하므로 여기가 부드럽게 이어져야 될 거예요. 부드럽게 이어진다는 얘기는 x는 b로의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서로 같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여기 위에서 이미 증명해 놨죠. 그쵸? 그래서 x는 b보다 작은 데서 여기서는 ax 플러스 c1이 함수 fx를 담당할 거고, 오른쪽 부분에서는 마이너스 x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2가 fx를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f2라고 하는 값은 x가 2일 때에 함수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2라고 하는 애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 대충 예상해 보면은 b보다는 오른쪽에 여기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만 b라고 하는 값이 2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편의상 우리가 그걸 증명할 수는 있죠. 자, 근데 편의상 b가 그냥 2보다는 작은 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했는데 만약에 b 값이 안 나오거나 문제가 발생한다면, 뒤쪽 풀이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가정은 철회하고 다가가야겠죠. 다시 다가가야겠죠. 자, 우선은 b 값이 2보다 작은 데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f2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여기 함수 식에다가 2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더하기 2 더하기 c2라고 할 수 있을 거고, f0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있는 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식에다가 0을 집어넣었을 때인 c1 값으로 얘기를 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f2 빼기 f0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6 더하기 c2고요. 아래에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야겠죠. 그럼 마이너스 6 더하기 c2 마이너스 c1이 마이너스 2분의 15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가정을 이용해서 b가 2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이용해서 식을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b가 2보다 큰 경우는 이따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 과정이 만약에 맞다면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이어서 풀어봅시다. 그러면 c2-c1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우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함수 fx가 미분이 가능하다라는 조건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미분이 가능하려면요, 애초에 처음부터 fx는 연속이어야 합니다. 맞죠? 그 연속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두 개에서 x가 b일 때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저기 있는 식을 이용해서 a, b, x에다가 b를 넣는 값인 ab 플러스 c1과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b 제곱 플러스 c2의 값이 서로 같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얘는 x는 b로의 좌극한 값이고요. 오른쪽은 x는 b로의 우극한 값이겠죠. 둘이 같아야 하니까 우리가 구한 식을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C2-C1이라는 모양을 해당 식에서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1을 우변으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A, B는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B제곱 더하기 C2-C1인데 이미 우리가 구한 값이니까 넣어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정의 내려놓고, 자, 우리는 BA라고 하는 거를 또 B로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B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B가 되겠죠. 좌변은. 맞죠? 네. 그럼 는 마이너스 B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B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3B 세제곱 플러스 B 제곱은 마이너스 b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변으로 다 넘길게요. 그러면은 2b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은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2를 곱해서 4b 세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한번 인수분해를 하면은 조리제법을 이용하시면 1일 때 조리제법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3,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b 빼기 1과 여기 조리제법 잘못했네요. 미안합니다. 4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3 이거죠. 예. 근데 조리제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여전합니다. 얘와 b제곱 플러스 3b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판별식을 한번 해보시면 0보다 작습니다. 그럼 근이 없죠. 그럼 0 나올 수 있는 b값은 1이다. b가 1이고 a는 우리 해당 식에 따라서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답은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해당 가정에 따라서 b값을 구해놓은 결과 1이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2보다 작죠? 예, 그러면 우리가 해놓은 가정이 맞게 떨어진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b값을 2보다 큰 값으로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2보다 큰 값으로 둬서 문제를 풀어냈다면 b값이 마지막에 나오는 b값이 2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정을 if b가 2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b값이 딱 나왔어요. 근데 얘가 2보다 작은 값이 나왔어요. 모순이 발생하죠. 그러면 값이 아니다라고 내가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해보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유도리 있게 b라는 값이 2보다는 작을 것 같아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문제를 푸는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것 경험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b가 2보다 크다고 한번 해볼까요? b가 만약에 2보다 컸다고 한번 둡시다. 여기에 2가 있고 여기 b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그러면은 요 1차 함수가 여기까지 이어지고 여기 3차 함수가 거기서부터 이렇게 받아 떨어지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2가 여기 있고 만약에 이렇게 생긴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수식도 당연히 바뀌어야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수식도 당연히 바뀌게 되어서 여기가 이렇게 생기질 않고요. 2를 넣은 거니까 어디다 2를 넣은 거죠? 여기 있는 이 식에다 2를 넣은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2a 플러스 c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f2 빼기 f0을 하게 되면은 f2 빼기 f0을 하게 되면은 2a가 나오게 되고요. 걔가 마이너스 2분의 15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a 값을 마이너스 4분의 15라고 둔다면 우리는
연속이다를 활용하지 않고도 이 식으로 바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5는 마이너스 3배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을 만약에 푼다고 하더라도 b 값이 두 개가 나오게 될지라도 어느 두 개도 2보다 큰 값이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아마 예상하기로는. 이렇게 좀 판별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먼 길 돌아가지 말자 이겁니다. 조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좀 유도리 있게 문제가 여기 B에서 꺾이고 거기서부터 쭉 내려가고 2가 여기쯤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x가 2일 때는 이 함수 써먹고 x가 0일 때는 이 함수 써먹게끔 좀 골고루 함수가 나눠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가져가 준다. 그렇게 해야 문제가 원하는 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겠죠.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겠지만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빠르게 풀기 위해선 좀 이 정도의 추측성 문제 풀이를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넘어가서 2번 한번 봅시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을 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을 보면요. 여기 잘 보면은 합차가 보여요. 그죠? 그럼 f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x의 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입니다. 얘 넘기면요. 여기가 2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fx라고 하는 거는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어요. 제곱을 풀면은 루트를 씌워서 제곱근을 풀면은 맞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나 둘 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그려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fx가 하나로만 그려질 거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왜냐면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 아니면 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x축에 대해서 하나의 함수 뭐 나 이거만 그릴래 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1 아니면은 마이너스를 붙인 이차 함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만 중간에서 애매하게 끊게 되면 불연속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함수가 서로 연속성을 띠면서 바톤 터치를 할 수 있는 마이너스 1,0과 1,0에서 함수가 바뀔 때 바뀌더라도 이 타이밍에 바뀔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1억에서는 나는 이런 이차 함수가 그려지고 가운데에서는 나 얘 그릴래. 그래서 위로 볼록 할 수도 있고 이 오른쪽에서는 그냥 이대로 내려갈래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어찌됐든 fx는 해당 구간에서 모든 해당 구간에서 이 1번 함수 아니면 2번 함수 둘 중에 하나를 가졌기 때문에 이 가의 식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마이너스 1과 1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fx가 선택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에서 이거 할래 아니면은 이거 할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또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도 너 이거 할래 아니면은 이거 할래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보다 큰 데에서도 이거 할래 아니면은 이거 할래 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가져가야 할지 해당 구간에 대해서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는 우리가 나 조건을 활용해서 판단을 내려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 조건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나 조건은 1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해당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x는요 1보다 작은 데서만 다루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적분 구간 보시면요 1부터 x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위에 있는 요 x는요 1보다 아래에 있는 요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분 구간을 역전을 시켜서 식을 좀 변형시켜야 보기가 편하겠죠. 지금 이 x는 1보다 작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x가
지금 여기서 주요 오른쪽에 fx를 결정하는 주요된 x값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이었죠. 근데 1은 지금 이미 1보다 작거나 같은 데만 활용하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보시면은 f-1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d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게 되는데, 자, f-1은요 이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인데 아까 뭐라 그랬죠? x축을 지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x축 지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0이 나올 겁니다. 그죠? 얘는 0이에요. 내가 마이너스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1, 요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고르든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골랐든 간에 어찌됐든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둘 다 0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f-1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얘는 이제 슬슬쩍 지우고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td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 정적분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x축보다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해서 위에 존재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내가 누구를 결정을 해야 하는 여기 부분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위로 볼록한 거하고 아래로 볼록한 것 중에 우리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골라야 되죠? 위로 볼록한 요 함수를 골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괄호 풀을게요. 자, 이렇게 생긴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선택이 되어야지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선택이 되어야 되지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면적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을 하게 되면 양수가 나올 수 있겠죠. 아니 선생님 근데 x가 마이너스 1일 때를 기준으로 얘기한 거 아닌가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fx의 값과 정적분의 값이 더해서 양수가 나와야 돼요. 항상.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할까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둘 중 하나예요. 이렇게 생긴 애한테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이 범위 내에는 어떤 x값을 지정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 x값이 여기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은 정적분한 값은 음수고요. 함수값도 음수입니다. 그죠? 함수값도 음수고요. 정적분한 값도 음수예요. 그럼 얘는 양수가 나올 수 없겠죠. 자, 만약에 위로 볼록한 애를 골라준다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어떤 x값에 대해서 여기 이 사이에는 어떤 x값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을 때, 한번 조사해봤을 때 정적분한 값은 양수가 나오고요. 함수값도 양수가 나옵니다. 그죠? 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골라져야 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가운데서는 얘를 써먹기로 결정 내렸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를 한번 고민해 봐야겠죠? 자, 얘를 보면은 1보다 작은 거니까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누굴 고르기로 한 겁니까? 이제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를 고르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이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는 어떻게 되겠거니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에서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에서는요, 아래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위로 볼록한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1과 1이 있는데 이제는 x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정적분한, 여기 이 정적분한 값은 지금 여기가 될 거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 함수 값은 아주 작은 음수 값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한 거 말고 이제 아래로 볼록한 거 한번 해볼까요? 아래로 볼록한 거에서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자, 이제 x값이 여기 있을 때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정적분한 값은 여기에 대해서 넓이 값이 이렇게 계산돼서 나올 거고요. 당연히 아래 부분은 음수가 나오고 여기 양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함수 값은 큰 양수가 나올 겁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목적은 뭡니까? 양수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번 케이스와 2번 케이스 중에 양수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큰 애가 누굴까요? 자, 1번 케이스에서는 요 함수값도 음수 나왔고요.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부근에 대한 넓이가 더 큰지 또는 이 부근에 대한 넓이가 더 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x값이 충분히 내려가 준다면 더 음수 쪽으로의 넓이 값이 넓게 포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양수 부분에 있는 요 넓이만으로 이 더 넓은 음수 넓이의 값을 커버해 주기가 어렵겠죠. 그 말은 즉슨 얘는 음수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린 양수가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위로 볼록한 함수한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의 x값부터 한번 함수값을 고민을 해보면 fx 값도 음수가 나오고 정적분 값도 음수가 나올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는 위로 볼록한 함수를 써먹으면 불리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위로 볼록한 함수는요 이미 여기서 써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봤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함수 바꿀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래에 있는 함수는요 x가 충분히 내려가 준다면 x가 충분히 여기까지 내려가 준다면 정적 함수값은 당연히 엄청 큰 양수가 나올 거고요. 정적분을 하더라도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음수의 아래로 이 봉우리가 넓이값이 음수가 나와요. 근데 왼쪽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여기 x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커다란 양수의 넓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나올 확률이 높겠죠. 자, 무조건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확률이 높은 애가 바로 아래로 볼록한 이 함수를 써먹었을 때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fx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써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얘를 써먹을 거예요 라고 이제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주세요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는 지금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죠. 그리고 2까지는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1부터 2까지는 지금 위의 함수를 쓸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쓸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를 쓸지 결정 안 내렸죠. 자, 둘 중 누구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어떤 조건도 주어진 게 없잖아요. 그죠? 누구를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누구?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대신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정적분 값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정적분 값은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 fx를 결정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값이 나오는지 알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dx라고 하는 거를 세 개의 정적분 범위로 나누어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우리 아까 말했던 대로 x제곱 마이너스 1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위로 볼록한 함수를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부터 2까지는 얘를 쓸지 5월 아니면 얘를 쓸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값들은 미리 한번 구해 놓읍시다. 자, 얘는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로 적분한 후 이렇게 정적분할 수 있겠고요. 자, 쟤는 이거 우리 적분 속해법으로 풀까요? 적분 속해법이 안 되네요. 아쉽네요. 얘는 적분 속해법이 안 됩니다. 그냥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얘는 속해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여기 넓이 구하라는 문제죠. 그죠? 그러면 6분의 알파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써주면 되겠죠? 자, 베타가 1이고요. 알파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2가 될 거고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될 겁니다. 계산하면은 8이 되겠죠? 약분해서 3분의 4라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운데 있는 값은 3분의 4로 구할 수 있고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겠죠?
자,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빼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더 계산을 해보면 플러스 3분의 8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이 되니까 얘랑 계산하면은 3분의 7, 얘랑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 따라서 3분의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오, 값이 똑같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값은 모두 구했으니 맨 오른쪽에는 얘의 값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리하면은 얘는 지금 3분의 8 더하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얘를 했을 때가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를 붙인 애를 할 때가 정적분을 때렸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쵸? 자,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의 값은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다가 1부터 2까지를 넣은 거기 때문에 3분의 8 빼기 2 빼기 3분의 1 빼기 1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3분의 7 빼기 1이니까 3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얘 한 놈만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요거의 값이 3분의 4가 나왔어요. 아래 있는 값은 뭐죠? 그냥 단순하게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곱한 거예요. 그죠? 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정적분식을 쭉 풀어본 결과 앞에 거 두 개는 3분의 8로 똑같이 나왔지만 뒤에 있는 애가 한 놈은 3분의 4, 한 놈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때인 거니까, 자, 두 개 다 나와서 큰 값을 나올 때는 3분의 12, 즉 4가 나올 거고, 아래로 풀 때는 3분의 4라는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값이 맥시멈 값이 될 것이고 아래 있는 값은 미니멈 값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합하면은 3분의 16이라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2번 문제 풀이였습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봅시다. F'형이 0인 이차 함수 fx와 연속함수 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F'형이 0이래요. 이차 함수인데, 이차 함수 우리 이렇게 두죠, 보통. 근데 미분하면은 2ax 플러스 b인데 거기다 0을 넣으면 얘가 없어지고 걔가 0이란 소리니까 b가 0이네요. 그 말은 1차 항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걸 좀 단축시켜서 F'형이 0이라고, 그럼 1차 항이 없겠구나. 그럼 내가 fx를 이제 이걸로 둬볼게. 자, 이러고 이제 gx로 가봅시다. 아래 있는 식을 보니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킨다. 이거 뭐 그래프 그리는 문제도 아니고요. 자, 여기 잘 봅시다. 우리 여기 x값에다가, 여기 전체 식에다가요, x값에 적절한 값을 넣을 거예요. 자, x값을 들어가는 x값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x값이 내가 원하는 x값 넣을 수 있겠죠. 여기도 들어갈 거고요. 따라서 여기도 들어갈 겁니다. 나머지는 t잖아요. 걔네들은 건들면 안 됩니다. 그죠? 자, 우선은 우리 제일 만만한 게 누굽니까? 0이죠. 0. 0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좌변은 없어집니다. 0 곱하기니까. 자, 그럼 0을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한번 해봅시다. 0을 넣으면 좌변은 0이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t, 마이너스 t 곱하기 ft. ft는 우리 이미 식을 구해놨으니까 at제곱 플러스 b를 곱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dt를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절대값 마이너스 t는요, 당연히 절대값 t랑 같겠죠. 예. 그래서 우리 절대값 t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절대값 t로 바꾸고 보면요, 자, 얘하고 얘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마이너스 at제곱 플러스 b는요, 누가 봐도 당연한 우함수입니다. 얘도 뭘까요? 우함수예요. 선생님, 지금 우함수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정적분 구간이 어떻습니까? 대칭을 이루고 있죠. 우리 정적분 구간이 대칭일 때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무함수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2 곱하기 0부터 a까지로 하기로 했죠. 근데 만약에 대칭 구간이 정적분 구간이 대칭인데 기함수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이거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0이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뭡니까? 당연히 우함수가 되겠죠, 얘는.
우리 x제곱 곱하기 x 4제곱 하면은 x 6제곱.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우함수 나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 0은 얘는 이 인테그랄은 2배 0부터 1까지 절대값 t at 제곱 플러스 b dt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절대값을 한번 거슬리니까 없애줄 건데요. 0부터 1까지는 어떻습니까? 양수죠? 절대값 t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0부터 1까지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절대값 t가 아니라 안에는 t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래 생겼는데 0부터 1까지는 양수죠. 예, 그러니까 절대값 그냥 없애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t 세제곱 플러스 bt를 이렇게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해줬을 때 0이 나온다라고 할 거예요. 자, 요 2는 어차피 0이 있으니까 신경 안 써줘도 되겠죠? 이런 식을 정립할 수 있습니다. 푸시면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1b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a 플러스 2b가 몇이다? 0이다 라고 둘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g-2가 2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다시 이 식으로 돌아가서 우리 여기 x값에다가 지금 방금 0을 넣었는데 꽤나 의미 있는 결과를 얻었죠. 이제 다른 x를 넣어볼 차례란 얘기예요. 뭘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계시가 있죠. 그 마이너스 2를 다 넣어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g-2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 그 다음에 at 제곱 플러스 b dt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g-2는 2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2로 바꿔서 마이너스 4가 나온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좀 해놓죠. 자, 이러고 마이너스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라는 애가 어떤 애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 안에 있는 함수를 한번 그려보시면요. 이래 생겼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 여기를 지나면서.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적분하려고 그러는데 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음수죠. 그러면은 이 절대값을 없애는데 그냥 없애면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없애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없애니까 2 플러스 t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은 2 플러스 t라고 할 거예요. 자, 근데 그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앞에서는 얘 그냥 제 그리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랑 0부터 1까지랑 나눠가지고 이거 절대값 없애는 거를 왜 먼저 시도를 하지 않았나요? 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얘 누가 봐도 우함수입니다. 얘 누가 봐도 우함수죠? 자, 우리 우함수하고 기함수에 대해서 적분 구간이 대칭일 때만큼 더 좋은 컨디션은 없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해결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거 2배 0부터 1까지로 먼저 바꿔놓으면 너무 편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먼저 해결한 건데, 여기 보면은 t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는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니에요. 얘는 y축 대칭도 아니고 원점 대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먼저 없애는 걸 먼저 실행을 해준 거예요. 자, 이유가 납득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풀면 이제 끝나겠죠, 거의. 2at제곱 플러스 bt 2b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또 적분 구간이 대칭이라는 거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적분 구간이 대칭일 때는요, 당연히 기함수들은 건들 필요조차 없다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웠죠? 그래서 3차 식과 1차 항은 3차 항과 1차 항은 건들지도 않을 거고 2배 0부터 1까지 우함수만 다뤄줄 거예요. 즉 짝수 항과 상수 항만 다뤄줄 거예요. 자, 얘가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약분 먼저 해놓을까요? 마이너스 2 해놓고 요거 계산해 봅시다. 어떻게 되나요? 3분의 2a 더하기 2b 이렇게 나오겠네요. 걔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아까 앞에서 a는 2b라고 a 플러스 2b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a 대신에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b가 있겠죠? 자, 그거를 여기다 적용시켜주면 3분의 마이너스 4b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 계산하시면 3분의 2b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따라서 b는 뭐다?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a는 6이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하고 b를 구하시면은 fx가 정립이 됩니다. 어떻게? 6x제곱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f2의 값을 구하시면 24 빼기 3이니까 21이라는 값으로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깔끔하죠? 자, 이렇게 3번 문제 풀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여기 0을 넣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내가 안에 있는 절대값을 어떻게 다뤄줄 거냐.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뭘 먼저 생각했습니까? 이거 우함수네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먼저 바꿔놓고 그 후에 절대값을 제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먼저 절대값 제거했었어요. 어느 타이밍에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얘는 처음부터 제거했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제거한 이유가 뭐였어요? 이거 우함수가 아니에요.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닙니다. 그냥 함수예요. 1차식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을 먼저 제거하는 방법밖에 남지는 않았던 거고, 얘는 어떻습니까? 이 우함수입니다. 얘도 우함수고요. 그걸 먼저 보았기 때문에 절대값은 적분 구간을 먼저 손본 다음에 절대값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 봅시다. 자, 4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최고차 한계수가 절대값이 1이래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1이니까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러한 3차 함수 fx에 대하여 gx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자,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0보다 작은 데에서는 fx를 그냥 썼는데 0보다 큰 데에서는 그냥 쓴 게 아니라 평행이동을 한 친구를 썼어요. 자, 평행이동 어떻게 했나요? fx 플러스 3은 어떻게 한 거였나요? 얘는 평행이동 어떻게 한 거예요?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은 함수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은 이쪽 방향으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죠? 예. 자, 그러면은 뭐 그렇다고 치고 평행이동 했다고 왼쪽으로 끌어당긴 놈을 거기서부터 그리는구나 이겁니다. 그럼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럼 gx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질 거예요? fx가 이랬는데 x가 여기 0일 때가 있어요. x가 0일 때가 있는데 여기 0 전까지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x는 0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데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려야 하는 건 f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쪽으로 평행이동이 다 되겠죠. 자, 평행이동이 되어서 또 연속이어야 하니까 어디서부터? 여기 오른쪽으로 3만큼 벌어져 있는 여기, 즉 x가 3일 때부터 여기가 쭉 끌어당겨 와가지고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 얘기예요. 여기 부분은 삭제가 되는 거죠. 거기 스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애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형식으로 fx가 그려질 겁니다. 자, 당연히 여기 식에서 우리가 연속이 와야 되니까 f0은 f3과 같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gx를 봅시다. gx가 어떻대요?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연속이고, 그건 뭐 옵션이죠. 이제 심심하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식을 만족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식이 뭐냐면 0부터 x까지 정적분하시라 이거예요. 우리 정적분하면은 기본적으로 넓이가 나오죠, 그죠? 근데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정적분하면은 넓이가 나오긴 나오는데 넓이 값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죠? 예.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0부터 x까지 gt를 우리가 정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겁니다. 가운데 0부터 왼쪽에는 지금 fx가 있고 오른쪽에는 fx 플러스 3이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를 한다 그러면 x가 만약에 0보다 큰데라고 해봅시다. 자, 만약에 x가 0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서만 우리가 정적분을 해가지고 넓이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걔가 0보다 지금 작은 애가 돼야 돼요. 그러면 x축보다 당연히 어때야 됩니까? 아래에 있어야겠죠.
x는 0부터 보려고 할 때 x는 0일 때부터 오른쪽으로 볼 때 정적분했을 때 음수가 나오려면은 당연히 x축보다 아래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야 정적분을 어디까지 하든 간에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x가 0보다 작은 데라고 생각해 봅시다. x가 0보다 작으면요, 지금 이 적분 구간이 역행하는 거예요. 맞죠?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뭐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좀 이상하니까 우리가 바꿔봅시다. 그러면 x가 만약에 0보다 작다 그러면 우리가 적분 구간을 x부터 0으로 봐야지 정방향으로 보는 거니까 좀 보기 편하겠죠. 대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양수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도 0일 때부터 왼쪽 부분을 보면은 왼쪽부터 했을 때 어떤 x값부터 여기 0일 때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양수가 나오려면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겠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맞죠? 당연히 0에서는 0이 되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아니, 양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겨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0일 때, 여기 x일 때부터 여기까지 하면 무조건 어디든 하든 간에 양수가 나오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다라고 치고 이 오른쪽 친구, 아까 두 번째 조건, 이 친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양수일 때는 어때야 됩니까? 음수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톤 터치 이어받는 친구들은 바톤 터치 이어받고 다 이제 음수로 내려가야 되니까 쭉 내려오긴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얘는 여기 0부터 어떤 x값까지 정적분을 했을 때 이 위로 살짝 뜬 부분은 양수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이 음수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조건만 만족시켜 줄 수는 없다 이겁니다. 양쪽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주려면,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정적분했을 때는 음수 나와야 되고 왼쪽부터 우리가 바라봐서 정적분했을 때는 양수가 나오려면 당연히 x가 0일 때에서는 원점을 지나줘야 둘 다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f0 값이 0이라는 거니까 얘는 0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3참수의 구도가 대충 나와요.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거니까 대충 이렇게 생기면 3참수가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x축을 딱 갖다 그리면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수도 있을 거고 또는 여기가 3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미안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우리 x는 0에 대해서 여기 fx 그리기로 했죠. 자, 만약에 이렇다라고 우리가 둬봅시다. 그러면은 0보다 왼쪽이니까 이 부분이 그려지겠죠. fx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x축으로.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오른쪽 부분은 fx 플러스 3입니다. 그러니까 0보다 3만큼 오른쪽으로 간 이 부분부터 여기가 쭉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은 맞네. 원점 지나고 오른쪽으로 정적분하면 음수 나오고 왼쪽으로 정적분하면 양수 나오게 되겠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만약에 3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럼 이만큼 간 이렇게 생긴 애가 왼쪽으로 쭉 끌어와서 그리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정적분할 때 양수가 나오잖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그죠?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양수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음수만 나와야죠. 여기 보면 음수만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러면 3이 여기 아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3이 여기구나. 또는 0을 여기로 당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0을 여기로 당기게 되면 어디로? 여기 중앙에 0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0 중앙으로 당기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생긴 애가 돼야 돼요. fx는. 그러면은 내가 0보다 왼쪽 부분에서 정적분하면 아까 뭐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기 양수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양수 나와요? 여기 음수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안 돼요. 그리고 0하고 3은 같이 붙어있으면 안 되겠구나. 떨어져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라고 하는 gx라고 하는 애가 이런 조건을 만족시킨다를 활용해서 fx의 fx의 이게 바로 아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gt dt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활용한 그 형입니다. 이게 바로 gx가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gx가 이렇게 그려져야 하니까 fx는 어떻게 생겨야 됩니까? 적어도 이런 식으로 생겨줘야겠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 완성된 거예요. 가운데 값이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k로 둔다고 하면은 fx는 어떻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자, 최고창은 아까 최고창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x-k, x-3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기억 보면 G형은 0이다 이렇게 되었어요. G형은 당연히 0이죠. 예, 아까 봤죠? 여기서 이미 봤습니다. G형은 당연히 F0도 0이고 F3도 0이니까 0입니다. 자, G'형이 존재하면 G'형이 존재한단 말이 뭐냐면 F'0과 F'3이 같냐 이거죠.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냐. 맞죠? 여기 보시면 0보다 작을 때와 클 때 fx가 각각 다르죠. 그럼 얘 미분하더라도 g'x는 x가 0보다 작을 때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f'x와 f'x 플러스 3이 각각 자리를 잡게 되고 0을 집어넣었을 때는 f'0과 f'3이 나옵니다. 둘이 같아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아야 g'영에는 0의 값이 존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G'0이라는 값이 G'0이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하게 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킨다. 자, G'0이 0이란 말이 자 존재하게 되면 이건 너무 좀 쉬운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전제 조건 같아요. 전제 조건 같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얘를 풀어봐야 돼요. 자, G'(t) 자,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프 그려봤을 때 gx 그래프가 지금 그려진 게 여기 위잖아요. 위에 그려진 게 이게 바로 gx 그래프죠, 그죠? 이게 바로 지금 gx 그래프인데 gx 그래프가 전체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죠. 얘 감소하고 있어요. 그 말은 g'x는 항상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안에 보면 지금 절대값이 씌워져 있네요.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항상 음수라고 하니까 이거 마이너스 빼서 인테그랄 g' t dt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풀면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g x 나오죠, 그죠? 그리고 더하기 g0이 나올 텐데 선생님 g0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0이라고 했죠, 기억에서, 그죠? 예. 그래서 얘 0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거 너무 당연한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존재하면이라는 말은 굳이 크게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디귿 보면은 0부터까지 fx dx가 값이 정수일 때 이거 뭔지 왠지 노가다의 향기가 펼쳐지죠. 네, 느껴집니다. 노가다의 향기가. 자, 정수라고 나오네요. 그럼 정수 나오는 값을 뭐 찾아내라 이런 얘기겠죠. 예. 그리고 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거는 뭘까요? g'0을 구하는 건데 이거 우미분계수죠. 우미분계수. g'형의 우미분계수는 아까 누구였죠? 여기 봤을 때 여기서 봤을 때 우미분계수니까 이 친구가 담당해서 f'3입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라는 거는 f'3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뭐 했죠? fx를 밑밥을 미리 깔아놨습니다. fx가 다음과 같은 식이었어요. 그래서 fx는 내가 아까 해보니까 이런 애가 나올 것 같은데 얘가 정수래. 그럼 한번 해봐야겠죠? 0부터 1까지. 자, 넣기 전에 이거 전개하고 넣읍시다. 우리 어차피 해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kx 플러스 3k니까 전개 다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kx제곱 마이너스 3kx 이렇게 들어가야겠네요. 다행히도 0부터 1까지 해줘가지고 다행이네요. 예. 막 2부터 3까지 이런 거 했으면 진짜 조금 서운할 뻔했어요. 자, 이렇게 정적분 하시라 이거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얘가 이제 뭐 나오면 돼요? 정수 나오면 돼요.
딱 봐도 노가다의 향기가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x 대제곱 플러스 k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k x제곱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넣으면 되는 건데 0을 넣는 건데 신경 안 써도 되니까 1만 넣는 것만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k 마이너스 2분의 3 k가 바로 정수가 나와야 합니다. 어마무시하네요. 야, 그러면은 2로 한번 통분을 해봅시다. 이거 정수 나와야 되니까 유리수 나오면 안 돼요. 4로 통분해야겠네요. 4로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4k 마이너스 6k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정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럼 위에는 분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얘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k로 정리가 되죠. 그죠? 예. 자, 얘가 정수가 나올 수 있는 우리가 k 값들을 한번 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k 값이 아까 우리 뭡니까 지금? k 값은 다행히도 0과 3 사이에 있는 애여야 돼요. 그죠? 그럼 0과 3 사이에 있는 k 값 중에 이거를 정수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애를 한번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거 정수 값이잖아요. 정수 n 값으로 넣어봅시다. n 값은 정수. 그럼 얘는 식을 좀 변형하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는 4m이다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정리를 좀 하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m은 2k다 이렇게 표현되면 k 값은 우리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m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시했냐면 k의 범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다 넣으려고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이렇게. 자, 2를 곱하시면요 여기는 6으로 바뀌겠죠. 자, 1을 다 더하시면요 여기는 1이 될 거고 얘 마이너스 4m이 될 거고 얘는 뭐 1을 더했으니까 1을 더했죠. 예, 7이 되겠죠. 그럼 n 값은요 마이너스 4분의 1부터 뭐가 나올까요? 아이고 바뀌어야겠죠. 예. 마이너스 4분의 7부터 n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n 값을 뭐라 그랬죠? 정수라고 했죠?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정수 누구 있을까 고민해보면 되는 겁니다. 정수 누구 나오나요? 이 왼쪽 얘가 대략 마이너스 1. 몇몇이네요. 예.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0. 몇몇이네요. 그러면 정수는 누구 나와요? 이거다. 그죠? 그러니까 n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말이 좀 이상한 게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n 값의 범위가 좀 이상해진 건가? 식을 좀 잘못 구했나 싶기도 한데 지금 전개를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n 값이 하나만 나왔어요. 그러면 뭐 더 크고 작다를 비교할 게 없으니까 지금 뭔가 오류가 난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또 바보 같은 짓을 해놨네요. 미안합니다. 다 지워야 되네요. 오랜만에 공휴일인데 이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전개를 바보같이 했네요. 전개를 바보같이 했어요. x 마이너스 x 곱하기 x제곱 뭡니까? 여기 k 플러스 3x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꼭 배속으로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이상한 뻘짓은 여러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도 물론 제대로 했겠지. 이것도 이상하게 한 거 아니겠지. 네, 제대로 했네요. 예. 자, 이제 진짜라고 하고 한번 믿고 가봅시다. 그러면은 좀 빠르게 해보죠. 이거 적분 안 할게요. 자,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3분의 k 플러스 3 빼기 2분의 3k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얘가 바로 뭐가 나와야 돼요? 정수가 나와야 된다. 정적분 하시면. 그죠? 자, 이제 통분해 봅시다. 이거 통분이 더 어려워졌네요. 12분의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얘는 4k 플러스 12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얘는 6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8k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정수가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정수값을 우리가 n값이라고 두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분자 정리하시면요 얘는 9 나오고요
얘는 정리하면 마이너스 14k 나옵니다. 그러면은 9 마이너스 14k가 12 곱하기 정수가 나와야 해요. 그죠? 약분도 안 되네요. 와, 엄청나네요. 자, 그러면은 다시 K에 대해서 14K는 9 마이너스 12M입니다. 그럼 K는 14분의 9 마이너스 12M이니까 우리가 정한 K의 범위는 이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기다가 이 정수값을 대신 넣어주면은 14를 곱하면은 어떤 일이 되나요? 14를 곱하면은 얘가 42, 14 곱하면 42 맞죠? 예, 14 곱하기 42, 14 맞죠? 예. 그 다음에 9를 다 뺍시다. 그럼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m. 여기 9를 빼면은 7 나오니까 33이네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12로 다 나눌 거예요. 그러면 m 값은 마이너스 12분의 33분의 얘는 12분의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야,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2점 몇몇부터 얘는 0점 몇몇까지 됩니다. 그 n값이 나올 수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자, 정수가 구해졌습니다. 나올 수 있는 정수들이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그 정수 값일 때 k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k는 뭐뭐뭐가 나오는 겁니까? 마이너스 2일 때는 14분의 9 더하기 24니까 이거 몇이었죠? 33인가요? 나눠지나요? 정수가 안 나오는데? k가 정수일 필요는 없죠. 어마무시하네요. 자, 14분의 9 더하기 24 해서 나올 수 있을 거고 14분의 9 더하기 12 해서 나올 수 있을 거고 14분의 9 해서 나올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정리하시면 여기 33, 얘는 21, 얘는 9. 약분이 하나도 안 돼요. 자, 이게 3개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K값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뭐 구해야 돼요? F'3 구해야 돼요. F'3은 어떻게 구해요? 우리 얘 미분해서 3 넣어야 돼요. 그죠? 자, 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미분되죠. 그래서 맨 앞에 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가운데 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거 미분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3을 넣을 거니까 얘도 다 사라지잖아요. 여기다 3을 넣은 것만 존재하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3 마이너스 k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3의 값인데, 자, 이거 한번 풀어보면은 얘는 3k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그럼 얘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당연히 k값에다가 제일 작은 걸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14분의 9라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k의 제일 작은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14분의 얘는 27 빼기 14분의 126인가요? 그러면은 빼면은 14분의 마이너스 99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디귿 보기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님 디귿 답 맞나요? 네, 맞네요.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복해서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기억 니은은 상대적으로 빨리 풀렸는데 디귿이 아주 엄청난 노가다를 원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5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음수 A에 대하여 fx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대요. 자,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거 이대로 둬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절대값 있으니까 이왕 저렇게 된 거 우리 절대값 나온 거 조금 나눠봅시다. 자, x가 1하고 여기 2에 대해서 나눠줘야겠죠? 예, 왜 2에 대해서 나눠요? 얘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누는 게 x가 2일 때죠. 자, x가 2보다 작으면 음수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이렇게 절대값이 풀리면 될 거예요. 2보다 크면은 그냥 나오면 될 거예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은 데서는 그냥 이런 평범한 2참수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fx가 그려지겠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fx 구별해 놨으니까 이제 봅시다. gx는 절대값 또 있어요. 절대값 x 곱하기 인테그랄 b부터 x까지 f d dt가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b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하자. 그 b 최대값일 때 gx에 대해서 g3은 18일 때 뭐 맞는데 우리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봅시다. 자, gx가 미분이 가능해야 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전체를 보지 말고 일부 좀 해석을 해서 뜯어 보시면서 보시면 쉽습니다. 쉬운지는 모르겠는데 쉬운 편 아니에요. 이거 어렵습니다. 예, 여러분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 쉽게 풀어야죠, 그죠? 예.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봅시다. 미분이 가능해야 된대요. 미분이 가능한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G'X가 연속이면 됩니다. 그죠? 미분이 가능하면은. 그러면 Gx를 우리가 미분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절대값이 있으니까 함수가 바뀌잖아요. 그럼 X가 양수일 때는 Gx는 X 곱하기 인테그랄 FTDT가 될 거고, 얘가 음수일 때는 Gx는 마이너스 X 곱하기 인테그랄 B부터 X까지 FTDT가 될 겁니다. 그럼 미분을 한번 해보예요. 이거 미분 한번 해볼까요? 미분해보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거 미분하면은 인테그랄 B부터 X까지 FTDT, 뒤에 거 미분하면은 XFX 이렇게 되겠죠. 아래 거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인테그랄 B부터 X까지 FTDT,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XF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둘 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미분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둘이 어떻게 같은지. 자, 얘 한번 봅시다. gx는요, 요 뒤에 있는 애는 미분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얘는 뭐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절대값이 있잖아요. 절대값이 있으면은 쌤이 뭐라 그랬습니까? 미분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지금 x입니다. 그 말은 얘는 지금 x가 0일 때에 따라서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가 서로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금 지금 x가 0일 때 미분이 불가능한 애가 지금 gx한테 곱해져 있잖아요. gx 안에서 곱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gx를 가지고도 미분이 어디서 불가능한지 혹시 불가능할 수도 있을까 하고 의심해 볼 수 있는 거는 당연히 x가 0일 때도 얘네들한테도 x가 0일 때 미분이 가능하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얘네들한테 정확히 얘기하면 얘들은 지금 미분을 한 거니까 너네 미분 가능해 이게 아니라 연속이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이 x가 0일 때 연속이라 그러냐면은 그러면 gx가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x가 0일 때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우리 진영에 미분한 애들이니까. 구조 이해 가십니까? 자, 다시 gx가 미분이 가능하다? 미분이 가능한지? 그러면은 g'x가 연속인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의심해 봐야 되는 거는 미분 어디서 가능해? 0에서 가능하니? 물어봐야 되는 거는 얘한테 너 x가 0일 때 연속이니? 이거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분을 한 애들을 우리가 지금 미분을 한 거죠. 그죠? 미분을 했으니까 얘네들한테 이 친구와 여기 이 친구한테 물어볼 거는 0에서 연속이니? 그러니까 위에 애한테 0을 넣었을 때와 아래에 있는 애한테 x에 0을 넣었을 때 서로 같니를 물어봐야 됩니다. 위에 있는 식에 x에 0을 넣으면요 이것만 나옵니다. 아래 있는 식에 0을 넣으면요 이것만 나옵니다. 그럼 둘이 같아야지 이제 연속일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인테그랄 b부터 0까지 ftdt는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0부터 b까지가 좀 불편하니까 b부터 0까지가 불편하니까 0부터 b까지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얘가 0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걸 만족하는 b값을 찾으세요 라는 얘기인 겁니다. 바로. 자, 그러면은 fx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제 너 0부터 어디까지 정적분해야 0 나오니?를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확인해 봅시다. 물론 식에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로 풀면 훨씬 쉽습니다. 자, fx 그래프는요 우선은 1까지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입니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우리 그 전에 이거 절대값 함수였습니다. 그죠? 자, a는 음수예요. 그럼 무슨 일이냐면 지금 이런 일입니다. 자, 원래 절대값 x-2가 있었어요. 얘 생긴 거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2에서. 그죠? 근데 여기다 지금 a를 곱했어요. 음수를 곱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리고 빼기 a를 했어요. 이것도 음수예요. 근데 이거 전체를 따지면 이거는 플러스 양수란 거랑 똑같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친구를 위로 끄집어 올렸다는 소리예요. 그럼 함수가 어떻게 바뀌어요? 여기 2에서 뾰족한 이런 함수가 됩니다. 이게 바로 a 곱하기 절대값 x-2 마이너스 a라고 하는 애입니다. a가 음수일 때. 그쵸? 자, 그리고 여기다 x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전체 값이 뭐가 됩니까? 0 나오죠? 그럼 3,0도 지난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뭐 1을 넣어봐도 0이 나오네요. 1을 넣어도 0이 나오게 됩니다. 1 넣으면 또 0 나오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애가 그려진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보면은 아이고 여기 보면은 1에서 딱 끊겼죠. 1에서 딱 끊겼습니다. 여기 1일 때부터 어디까지 우리 그려야 돼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이 함수를 그려내야 돼요. 그죠? 보면은 쌤이 아까 여기 나눠놓긴 했지만 하나로 합치면 요 절대값 함수가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절대값 함수 이렇게 그린다는 거 우리 지금 알았으니까 이렇게 그려봅시다. 여기 2일 때까지, 그리고 여기 3일 때 지나고 2로 아래로는 쭉 내려가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바로 gx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여기 까만색으로 합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fx입니다. 근데 이제 얘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0부터 b까지 ft dt 할 건데 걔 0 나오는 거 b값 구해줘 이겁니다. 그럼 0부터 b까지라고 하는 거는 여기 0일 때부터 음수가 0이 나와야 되니까 b가 이쯤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 넓이는 양수로 나올 거고 얘 넓이도 양수로 나올 거예요. 대신 여기 넓이가 이제 여기는 좀 다른 색깔로 할까요? 여기 아래쪽 넓이가 뭐로 나와요? 이제 음수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0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0이 나올 수 있겠다 이 얘기죠. 그쵸? 자, 한번 해봐야죠. 네, 해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얘 넓이 먼저 구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얘 넓이. 자, 여기는 우리 속계법 활용합시다. 자,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잖아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죠. 그럼 8이고 이거 1이고 그럼 3분의 4니까 이 전체가 3분의 4네요. 근데 우린 그거의 절반만 사용할 거니까 여기 넓이는 3분의 2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건데 x가 2일 때 무슨 값을 가지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 곱하기 절대값 x-2 곱하기 마이너스 a예요. a는 음수입니다. 이거 a 음수입니다. x에다 2 넣어보세요. 그럼 얘 0 나오죠. 그럼 여기 싹 사라져요. 얘도 0 곱하니까 없어지고 마이너스 a 나오죠. 여기에 y 값이 마이너스 a다 이겁니다. 그 말은 요거의 길이 값이죠. 높이 값이 높이. 그럼 얘는 밑변의 길이는 2고 높이가 마이너스 a니까 넓이는 뭐가 나올까요? 넓이는 마이너스 a로 나올 거예요. 식이 이상하지만 a가 음수라는 거 계속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a 음수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에 주황색 넓이도 한번 구해봅시다. 자, 여기 길이는 뭐가 될까요? b 빼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아래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요 길이는 이 절대값 함수인데 x가 지금 3보다 크니까 이 함수한테서 x가 b일 때 함수값입니다. x가 b를 넣으면요 a 곱하기 b 빼기 2 빼기 a입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예.
얘의 값을 구해서 얘의 값을 넣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a로 묶을 수 있죠. a로 묶으면 b 빼기 3이 나와요. 그죠? 얘의 값이 바로 함수값이 될 거예요. 여기 함수값이에요. a 곱하기 b 빼기 3이 이제 함수값입니다. 얘 지금 얘 이거 상태 지금 음수입니다. 얘 음수예요. 예,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럼 b값이 이때 뭐 있다고 칩시다.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거 이제 그거에 대한 b의 최대값을 n값으로 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그래프 저희가 잘못 그린 것도 아니고 0부터 b까지 ft dt 그러니까 fx 그래프한테 0부터 정적분했을 때 0 나오게 만드는 0이 나오게 만드는 어떤 b값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양수 나왔죠? 여도 양수입니다. 그럼 여기가 음수가 나와야 된다는 이 얘기죠? 그럼 변수가 없어요. 음수 나올 수 있게 만드는 b값은 여기 하나입니다. 딱 맞아떨어지게 이 넓이 값들과 서로 딱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음수값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b값은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 하나가 바로 라지 m값이다. 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굳이 왜 최대값이라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b의 최대값이란 말은 없어도 되는 정도 같아요. 가능한 돌아가는 b의 값을 n값이라고 하자. 그 n값이 이걸 때 gx에 대해서 자 이제 g3이 18이래요. g3이 18이래요. g3이 아까 뭐였죠? 여기 있었죠. 얘였습니다. 숨어있네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g3이 18이니까 g3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g3은 3 곱하기 인테그랄 b부터 3까지 ft dt입니다. 그쵸? 얘가 18이래요. 그러면은 18을 좀 여기다 두고 계산해 봅시다. 3으로 나누시고요. 자, 그럼 b부터 3까지 ft dt를 하면 6이 나온다. 근데 지금 b는 3보다 크죠? 그럼 우리 좀 적분 구간 좀 이렇게 편하게 3부터 b까지 마이너스 이렇게 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반대로 넘기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3부터 이제 뭐로 하죠? 무슨 색깔로? 파란색으로? 3부터 b까지 그러니까 여기 3일 때부터 여기 b일 때까지 정적분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이 소리입니다. 그럼 넓이가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 얘기죠. 근데 우리 마이너스라는 거 그냥 살려서 어차피 그 음수잖아요. 그러면은 b 빼기 3이랑 여기 요 길이 b 빼기 3이랑 이 세로 길이는 a 곱하기 b 빼기 3이랑 곱해서 2분의 1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넓이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이 친구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 넓이가 나오겠죠. 그게 마이너스 6이 나온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그대로 갑시다. 이거 뭐 마이너스 없을 것도 없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얘가 마이너스 12가 나와요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a 곱하기 b 빼기 3의 뭐 제곱이 마이너스 12가 나와야 한다 라는 관계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안 했던 게 뭐였죠? 정적분하면 0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아까 여기 넓이 구했죠? 빨간색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거 파란색으로 합시다. 아까 얘 넓이 3분의 2 나왔었죠. 얘는 마이너스 a 나왔어요. 이제 얘는 마이너스 6 나오면 돼요. 그 말은 3분의 2랑 얘를 더하면 마이너스 a를 더하면은 6이 나와야겠구나 이 얘기겠습니다. 그쵸? 그럼 a 값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3분의 18이니까 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드디어 a 값을 구했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은 마이너스 3분의 16 곱하기 b 빼기 3의 제곱은 마이너스 10이다. 그럼 저기다가 마이너스 16분의 3인가요? 예, 곱해주면은 3, 4 이렇게 되니까 얘는 4분의 9가 나와요. b 빼기 3의 제곱이. 그럼 b 빼기 3은 2분의 3 아니면은 양수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 맞죠? 예, 양수입니다. 예. 보면은 b가 이거 b가 3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b 빼기 3은 양수예요. 예.
양수니까 그럼 B 값은 2분의 몇이다? 6이니까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B가 2분의 9니까 우리는 얘를 구한 거예요. 그럼 N값 구한 거죠. 그 N값이 2분의 9니까 12 곱하기 2분의 9를 해서 나오는 값은 54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네요.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레벨 3 문제 모두 마쳤습니다. 수투 과목에서도 지금 6단원 문제가 유난히 좀 어려운 문제 있는 것 같아요. 5단원 문제들도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었는데 6단원도 난이도가 있는 걸 보면 올해 6월이나 9월에서 적분 파트나 미분 활용 파트 문제들은 당연히 킬러 문제로서 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갑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에 있는 레벨 3 문제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도 나올 그 적분과 도함수 활용 파트의 문제들, 그러니까 미분 마지막과 적분들을 좀 많이 연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기출 문제들을 많이 풀고 내가 적분 미분에 좀 더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본인이 적분과 미분에 좀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수능에 나올 만한 또는 수능에서 원하는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레벨 3 문제들, 레벨 2에서도 좀 어려운 문제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 연계 교재들에 있는 문제들을 차분히 잘 풀어주셔야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모의고사 트렌드에 나오는 유사 문항들도 좀 풀어주셔야 확실히 수능을 좀 전략적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서도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유사 문제들 또는 유사 문항들 또는 중요한 유형들 다 찝어 드릴 테니까 그거 같이 풀어보시면서 우리 수능 준비하면 앞으로 점수가 더 잘 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5월 모의고사 보셨었고 그 점수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다 피드백 해드렸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절대로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5월 모의고사는 신경 쓰면 바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신경을 제일 곤두서서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 거는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거, 조금 덜 신경 써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 6월 모의고사입니다. 중간에 7월 모의고사 있고요, 10월 모의고사 있고요, 11월 수능이 아니라 그냥 모의고사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건너가는 이 도중에는 얘네들은 무시하셔도 된다. 여러분들이 탐구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테스트하는 용도로 그 정도로 사용하셔도 된다. 수학 점수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자, 수학 점수는요, 수능날 터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9월, 10월 때 이제 수능 수시 열풍이 불어요, 학교에서. 그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본인 페이스 맞춰서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반드시 11월 달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점수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본인들의 지금 스탠스가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맞춰져 있다면 반드시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레벨 3 문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